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이 AN을 n은 자연수니까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단 요 n은 뭐다? 자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니까 함수의 극한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함수에서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극한인데 x가 a로 가는 극한 이런 게 있었지만 수열에서는 n이 자연수다 보니까 이 x가 자연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한 자연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x가 n이 되는 그러한 극한에 대해서는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극한, 즉 AN이라고 바꿀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함수에서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 이런 걸 다루지만 수열에서는 n은 자연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값이 n이라고 놓을 걸 그랬네. n이 어떠한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n이 한없이 작아지는 an 당연히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생각하느냐? 바로 함수에서 x가 무한대가 되는 fx의 극한, 즉 n이 무한대가 되는 an의 극한 얘만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의 일부분만 다루겠다. n이 무한대가 될 때의 an, 즉 fn의 극한의 값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수투만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은 그리고 수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수열의 극한 파트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여기서 몇몇 부분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다루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1-1번 기본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극한 x가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x가 무한대일 때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의 극한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값은 1초 이내에 3분의 2다 라고 정답이 나올 거야. 그것은 x에 대해서 2차식이고 2차식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개수 비교를 했다 이거였죠. 그럼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3n제곱 플러스 2n 마 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n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각각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이 2차식이면 개수 비교하면 되겠다. 3분의 2가 되네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분모가 2n-1 분자가 2차식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그 결과는 양의 무한대였었고요. 3번 이제는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분모가 차수가 더 큰 상황, 분모는 3차식, 분자는 2차식,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 0이었었죠. 마지막으로 4번. n을 무한대로 보낸 상황에서 어떤 로그의 뺄셈,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버리면 걔는 로그 b분의 a가 되니까 그러면 4번 두 값을 뺐다는 얘기는 로그 n분의 n 더하기 2가 될 것이다. n이 무한대가 되면 얘는 1차식 개수 비교 1. 그러면 로그 1의 값이 되는 거 아니냐? 로그 1은 결국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었네요. 그럼 결국 요 1번, 2번, 3번, 4번은 이미 수학2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 x가 무한대가 되는 함수의 극한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1-2번으로 들어가 보면 1-2번.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2번에 첫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n 세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를 더하겠대요.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렇게 하나씩 생각한다면 분모는 3차식이고 분자는 2차식이니까 각각의 극한값은 0이다. 그러면 0을 계속 더해봤자 0인 거 아니냐? 정답을 0.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고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0에 한없이 가까운 값들을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만큼 더하는 거야. 0에 아주 가까운 값들을 계속 더하는 거라고. 그럼 그것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각각은 쓰레기지만 이 쓰레기들을 계속 모아놓으면은 그 중에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분모는 n 세제곱 더하기 2가 맞는데 분자 1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 합이란 이미 우리는 수열의 합으로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는 거 첫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1의 제곱에서 n 제곱까지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의 세제곱에서 n 세제곱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3차식이니까 분자도 3차식에 있는 개수만 구하면 개수 비교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이 식 자체를 잘 보면 얘는 n제곱에 대한 2차식의 개수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결과는 알 필요가 없다. 쓰레기인 거야.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냐면 6분의 2, 즉 3분의 1 n세제곱으로 시작하고요. 이것은 4분의 1 n 4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치 그거는 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적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합이라는 것은 적분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냐? 일반항이 n이고 우린 일반항을 어떻게 본다면 AN은 n, FN은 n, n이라고 하는 놈을 적분한 거야. n을 적분하면 2분의 1 n제곱. 그래서
일반항이 n인 거에 대한 합은 얘를 적분한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n제곱을 적분한 3분의 1 n세제곱으로 시작한다. 세제곱을 적분한 4분의 1 n4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분자가 얘가 뭐가 되냐에서 극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값을 구하지 않아도 n제곱에 대한 급수니까 n제곱에 대한 시그마의 결과는 얘를 적분한 3분의 1 n세제곱으로 시작하더라. 뒤에 건 쓰레기. 그래서 개수 비교했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요 n 곱하기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분자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것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즉 k제곱 더하기 k에 대한 시그마, 이게 분자인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뭘로 시작하느냐? 최고차 얘를 적분한 결과인 뭘로 시작하는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k제곱, 그쵸? 일반항에 대한 적분, n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3분의 1 n세제곱. 그러니까 똑같이 3차 안에 개수 비교해주면 2분의 1분의 3분의 1. 3분의 2가 된다. 어차피 극한이니까 가장 큰 차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갖다 버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뒤에 있는 이 값이 뭐인지에 대해서 얘를 막 그 한참 동안 문제를 풀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최고차만 뽑아낸 거였어요. 1-2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역시 1-3번은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1-3번.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던 그 부분을 수열로만 바꿔준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그러한 극한에서 근호가 있다면 근호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따라서 값을 구하란 얘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을 곱했던 거. 그러면 분자는 켤레수를 곱하면 n 더하기 2 빼기 n이 돼서 2만 남는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네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0이었죠. 0이네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켤레수를 곱해서 생각해주면 분모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n, 분자는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n만 남는다. 그러면 분모는요, 요거 n에 대한 1차식인 거야. 2차식의 근호 있으니까 우리 최고차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1차식 개수는 1, 여기도 1, 여기도 1, 1, 1, 1, 2분의 1이다. 세 번째는 당연히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에서 2 더하기 3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이 있으면
가장 큰 차수는 3차식이니까 3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는 전부 다 쓰레기 아니냐? 그러면은 개수가 마이너스네.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아, 수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다. 이용해서 풀어줬었다라는 거였죠. 완전히 똑같다. 1-4번. 보통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렴한다. 물론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본다면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만 다루니까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 an의 이 극한의 값을 구했더니 걔가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린 이것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수열이 있어서 an보다 bn이 더 크고 bn보다 cn이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극한의 값을 구했어. 그러니까 n이 무한대일 때의 an의 극한의 값을 구했더니만 걔가 알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cn의 극한의 값을 구했더니 그 값도 알파가 되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면 그 가운데에 있는 n이 무한대일 때의 bn의 극한의 값도 알파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린 이 부분을 샌드위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샌드위치.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부등식의 관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an의 극한보다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bn, n을 무한대로 보내는 cn을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등호가 생긴다. 부등식의 극한을 씌우면 등호가 생긴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서 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걔는 100% 샌드위치랑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의 구조상 무한대로 보내면 이 두 값 서로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와. 그럼 같은 값이 되면 b의 극한은 둘 중 하나의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문제 풀 때 잘 모르겠다. 하나는 알겠는데 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 극한 구한 게 정답인 거야. 그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문제가 1-4번인데 1-4번에 n, n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 문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분의 sn의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값에 대해서는 이 수열 an을 다 더해서 n제곱으로 나누란 얘기인데 n에 대한 합은 얼마죠? n에 대한 수열의 합은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잖아요. 그쵸? 왜? 적분한 거랑 똑같다고 했죠? 원래는 2분의 n 더하기 1이지만 우리 최고차항 계수만 생각한다면 얘는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도 n 더하기 1에 대한 급수도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죠. 최고차는. 그러면 이거의 합 역시 sn도 그 값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걔를
n제곱으로 나눴대요. n제곱으로 나눴대요. 그리고 나서 극한을 씌워버리면 극한 씌우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극한을 씌우면 등호가 들어가고 요 극한은 2분의 1. 얘도 극한은 2분의 1.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거의 극한감 역시 샌드위치에 의해서 2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부등식으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극한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전부 다 샌드위치랑 관련된 문제고 그것은 SL이니까 이거에 대한 합을 n제곱으로 나눈 극한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극한값은 같은 값이다. 가운데도 그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수학 2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차이가 생기는 그러한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제 수투에서 하지 않았던 수열의 극한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무한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등비수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우린 그 중에서 요 r의 n제곱 이거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r의 n제곱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r축인데 r이 -1과 r이 1의 기준으로 해서 만약 r이 이 값 사이에 있다면 두 값 사이에 있으면 즉 r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만약에 n이 1이면 2분의 1, n이 2가 되면 2분의 1 제곱, n이 3이면 2분의 1 세제곱. 그럼 걔가 n이 점점 커진다면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때 요 사이에 있는 거에 r의 n제곱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네요. r이 만약에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1의 n제곱은 무조건 1이야. 즉 r이 1이면 그냥 1로 수렴하겠죠. r이 -1이면 -1의 n제곱은 -1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러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극한의 값은 달라지고 우린 그것을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진동한다. 그런데 진동하는 것은 발산하는 거의 일부분입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산은 세 가지 중 하나를 말해요. 한없이 커지는 것,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한없이 작아지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그것을 진동하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발산할 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발산은 극한값 없다. 그래서 r이 -1이면 r의 n제곱의 극한은 극한값은 없는 거고 그것은 왜 없는 거야? 발산하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 발산 중에서 걔는 진동하는 발산이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발산하는 거죠. r이 1보다 크다면 r이 1보다 큰 값이면 당연히 1보다 큰 거를 계속 곱하는 n제곱 해버리면 걔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r이 -1보다 더 작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r이 -2가 되면 -2의 n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폭은 점점 커지는 우린 그것도 뭐라고 부른다? 진동한다고 부릅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어쨌든 진동하는
그러한 발산이 되겠죠. 발산하는 것은 어쨌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수렴할 때가 중요한 거고, 그럼 얘가 수렴한다면 그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다.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R이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수렴인 거예요. 그래서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말하고, 그 중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 R이 1이면 1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입니다. 그 수렴하는 그 상황을 수직선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얘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갈 건데, 1-5번.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 문제. 수렴 발산이니까 각각의 극한을 씌운 결과를 말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2의 n제곱 분의 루트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 극한을 구하래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지수의 형태가 아니라 다항식의 형태라면,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더하기 5n분의 2n제곱, 자, 이런 극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답은 2가 될 텐데, 이게 왜 2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죠. 주어진 식을 분모 분자를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는 거죠. 분모 분자를 분모의 가장 큰 차수인 n제곱으로 나눠준다면 얘는 1 더하기 n분의 5, 이거는 2가 되고, n이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은 0이 되니까, 그래서 극한의 값은 2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요렇게 가는 게 맞지만 한 번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제는 지수인데 똑같아. 분모의 가장 큰 지수인 2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2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2분의 루트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R의 n제곱꼴에서 R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0 더하기 1이다. 따라서 극한의 값은 1인 거죠. 그럼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가는 흐름인 거지만, 이거 역시 한 번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는 거죠? 분모의 랑 분자의 지수의 밑을 비교하면 돼요. 지수의 밑. 우리가 A의 n제곱이 있으면 이 A를 밑이라고 하고 얘를 지수라고 했잖아. 이 밑을 비교해서 분모의 밑은 가장 큰 밑은 2네요. 분자도 가장 큰 밑은 2네요. 그러면 밑이 서로 같으면, 이것처럼 차수가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한 것처럼 밑이 서로 같으면 이거에 대한 개수를 비교해주면 된다? 그러면 1인 거야. 다항식의 극한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지수는 지수의 밑을 비교해서 분모랑 분자가 밑이 같으면 개수 비교, 분모가 더 크다면 빵, 분자가 더 크다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이니까 무한대로 보낼 때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2n제곱 플러스 3의 n 더하기 1제곱 구하는 얘기는 분모의 가장 큰 밑은 얼마인 거다? 5인 거죠.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럼 분모의 가장 큰 밑은 5예요. 분자의 가장 큰 밑은 4죠. 왜요?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이야. 등비수열로 본다면 얘는 공비가 4인 거고 이건 공비가 3인 거잖아. 그럼 분모의 가장 큰 밑은 4가 되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면 얼마다? 0이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0. 됐죠? 같으면 개수비교.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그냥 0인 거네요. 그럼 세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 얘는 분모의 1의 n제곱이 생략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분모의 밑은 1, 분자는 6. 분자가 더 커.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항식의 극한과 똑같이 생각해주면 된다. 다항식의 극한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밑이 얘는 명확하잖아요. 밑이 다 명확하단 말이야, 값이. 그럼 만약에 밑이 명확하지 않은 밑이 미지수가 되는, 지수의 밑이 미지수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처럼 풀면 되는데, 이것처럼 푼다는 얘기는 밑이 명확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서 푸는 것을 말해요. 그 4가지 케이스라는 것은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 이 사이에 R이 존재할 때와, 두 번째는 R이 1인 경우, 세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어차피 얘랑 얘가 다 발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밑이 미지수가 되는 상황이면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 기준으로 여기에 있을 때, 이 값일 때, 이 값일 때, 이 바깥에 있을 때, 이렇게 4가지 케이스 잡아서 풀면 되더라. 그게 1-6번 문제입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으로.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an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자, 이와 같이 밑이 미지수가 되면 케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는 거였냐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 그래서 절대값 R이 사이에 있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커질 때, 이렇게 4가지로 잡아야 되고요. 근데 얘는 그 중에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걔를 제외한 3가지로 케이스를 잡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두 번째, R이 1이면,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1은 사실 1의 n제곱과 같은 거예요. 역시 1의 n제곱과 같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밑이 누가 제일 큰 거냐면 1이 제일 큰 거야. 물론 이렇게 되면 R의 n제곱은 0에 가까워지니까 1 더하기 0분의 1 그러니까 1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분모의 가장 큰 밑은 이때는 1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 비교가 되더라 1 되는 거죠. 뭐가 됐든 극한값은 얘 1일 거예요. R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커지면 얘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뭐 진동되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그것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값에 따라서 정답이 다르게 표현되겠네요. R값에 따라서. 자, R로 나누는 거는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인 두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랑 똑같아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얘가 0에 가까워질 테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남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다. R에 1 집어넣어주면 그냥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0이구나. R이 1보다 크면은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밑은 R인 거죠. 얘는 1의 n제곱이고 이건 R의 n제곱이니까 우리가 가장 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밑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보다 크면은 얘의 밑의 절대값은 어쨌든 R인 거고 양수 아니고 절대값 R.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R의 n제곱 곱하기 1인 거고 R의 n제곱 곱하기 R인 거니까 개수 비교해주면 얘는 그냥 R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얘랑 관련된 응용 문제 1-7번 관련된 응용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이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고 Pn 플러스 1의 길이가 AN, Pn 플러스 2의 길이가 BN이라고 하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밑이 2인 노감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1인 거고 y는 로그 2의 x 이거와 x는 2의 n제곱 x는 2의 n제곱이니까 이런 거죠. x는 2의 n제곱 그러면 둘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pn 여기를 pn으로 보겠다 이 얘기고요. 그럼 pn 더하기 1이란 n 대신에 n 더하기 1 대입하려면 얘가 2의 n 더하기 1제곱이겠죠. 여기가 pn 더하기 1 pn 더하기 2는 x는 2의 n 더하기 2제곱과 노감수가 만나는 점이 되겠네요. pn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pn의 좌표는 x가 이거인 거니까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y는 n pn 좌표는 2의 n제곱, n인 거고 그럼 pn 더하기 1은 그냥 요 n 대신에 n 더하기 1만 집어넣어주면 돼.
n 대신에 n 더하기 2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된다. 끝났다. 그래서 an이란 두 점 간의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두 점 간의 거리니까 걔는 루트 2값에서 2값을 빼주면 2의 n 더하기 1제곱에서 2의 n제곱 뺐다는 얘기는 항상 지수끼리의 뺄셈은 지수가 더 작은 거에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얘가 2의 n제곱이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 그럼 거기서 얘를 빼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빼주면 2의 n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뺀 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4의 n제곱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의 제곱 플러스 1. 아, 이게 an이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bn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bn은 2값에서 2값을 빼버리면 4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얘를 빼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 3 곱하기 2의 n제곱을 제곱해주면 9 곱하기 4의 n제곱. 여기서 이것 뺀 거의 제곱은 더하기 4. 자, 두 점 간의 거리죠? 1번 끝났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럼 그럴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bn. 그러니까 9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 분모. 분자는 a n 더하기 1. n 대신에 n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4의 n 더하기 1제곱 플러스 1. 그거에 제곱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수인데 분모의 가장 큰 밑은 루트 4인 거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때의 개수는 루트 9인 3이네요. 분모의 밑은 2고 개수는 3. 분자도 이것은 4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가장 큰 분자의 밑도 2. 개수는 루트 4. 그러면은 결국 분모 분자가 밑이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얘는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루트 9분의 루트 4를 제곱하겠다. 정답은 9분의 4가 되겠네요. 역시 개수 비교해서 바로 정답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의 기본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를 가겠습니다. an 더하기 1은요. p 곱하기 an 더하기 q. 이러한 수학적 귀납법, 이러한 수학적 귀납법이 주어져 있다면 이 상황에서 an을 구하고 싶은, 물론 an을 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an의 극한의 값을 구하면 어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즉 수렴한다면, 그러면 우린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몇몇 학생은 여기서 알파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요. 첫 번째는 이 식에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an을 구해서 구한 an을 집어넣은 극한을 구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풀 수 있고 정석도 그렇게 풀었는데, 근데 그렇게 푸는 거는 수학 교육과정을 벗어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형태에서 an을 구하는 거를 수학 1에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안 배웁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나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정한 값이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A1, A2, A3를 나열해 봤더니
나열되는 값이 점점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an 값이 알파면 그 다음 항은 알파에 더 가까운 값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an 더하기 1도 당연히 알파가 되겠죠. 그쵸? 가까워진단 말이야. 점점 가까워지니까 얘가 알파면 당연히 얘도 알파입니다. 아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요런 형태가 보이면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리미트를 양변에 씌워버리는 거야.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러한 극한을 씌워버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씌워버리면 그러면 얘가 알파면 얘도 당연히 알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알파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p 알파 더하기 q가 된다. 이항시켜서 풀어버리면 결국 알파는 1-p분의 q가 되더라 라는 거죠. 아, 이것을 나는 알파 문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파 문제. 그럼 알파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알파 문제라는 것의 생각은 이거예요. 알파 문제의 접근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거다. 즉 an의 극한이 알파면 an 플러스 1 극한도 알파인 거다.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수식으로 주어져 있든 또는 그 관계가 나열되어 있든 관계가 있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둘 다 알파라고 놓고 그 알파 값을 구한 게 극한 값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알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1-8번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1-8번에다가 알파 문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알파 문제라고 적어 두고요. 1-8번에 알파 문제.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1이래요. 그러면서 n 더하기 1번째 항은 2분의 1 an 더하기 2가 된대요. 거기서 1번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니까 풀지 않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an 몰라도 괜찮아. 우리는 2번만 풀 수 있으면 돼. 2번 뭐라고 했어?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과 an 플러스 1 관계가 있을 때 an과 an 플러스 1 관계가 있을 때 an 극한을 구하는 것은 알파 문제고 알파 문제는 an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전혀 알파 값이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놈이고 어떻게 풀겠다? 양변의 극한을 씌우는 순간 이 식이 뭘로 바뀐다?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2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넘겨서 풀어버리면 2분의 1 알파가 2가 된다. 알파 값은 4다. 극한의 값은 4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알파 문제는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알파 문제다.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완전 고생합니다. 파악하지 못하면 막 1번처럼 an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거기서 극한을 씌워버리거든요. an 구하는 거 그거 교육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석처럼 an 구해서 극한 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석처럼 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에서 an 극한 구하라 그냥 식 하나만 써주면 정답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